반갑습니다. 재생력 선두기업 에드파크가 후원하고 명치가 함께하는 2024 치과위생사 급여 분석 자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600분, 정확하게 600분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디테일한 자료를 이제 받으셨고, 만약에 참석 안 하신 분들도 대략적인 흐름 정도는 아실 수 있게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받으셨는데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추가 설명,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사연도 같이 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이렇게 받으시면은 세 가지의 어떤 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아랫연차, 그 다음에 내 연차, 윗연차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내 밑에 연차는 한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내 윗연차는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해 보시라고 위아래로 이렇게 했고요. 당연히 신입은 아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0년차 이상 분들은 이제 그 위가 없겠죠. 참고로 10년차 이상 분들은 20년차든 30년차든 다 묶어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편차 기준이 좀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단어가 평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평균하고 이거 되게 심각한데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평균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평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류가 심한 어떤 통계 자료의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내가 급여가 낮다 어떻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급여가 제일 높으신 분이 75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물론 이분 이제 10년차 이상이신데 그 다음번에 의외로 8년차 중에서 그 실수분에 500만 원 받으시는 분, 물론 통계 자료는 제가 이거를 통장 내용을 갖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통계를 냈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최상위, 최하위 5%는 제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편차가 좀 심하신 어떤 그룹은 제외를 해서 조금 더 평균치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상하위 5%를 제외했고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나온 이제 평균 어떤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0시간 환산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급여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무자는 40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38시간대 근무가 대부분이었어요. 실제 이제 평균보다는 조금 더 상위로 잡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직장인은 40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수포자들 많으실 거예요. PD님도 수포자입니까? 아니면 수학 들어가셨어요? 이과 출신. 잠깐만요. 저도 이과 출신. 수학 잘했어요? 네. 그럼 편차가 뭡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편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평균에서 이 편차값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이 편차값만큼 더 위로 가고 아래로 있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편차값보다 내가 좀 지나치게 낮다 이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좀 심하게 적게 받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편차값에 비해서 내가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은 올해는 원장님하고 싸우지 말고 인직자 뿌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기준이 되시라는 거죠. 그래서 편차의 개념은 사실 제가 수학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떤 평균치에서 얼마나 많이 좀 벗어나느냐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제가 제공해드린 편차를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옆에 이제 최저하고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는 거예요. 누구는 내 연차에 지금 500만 원을 받는데 보면 8년차 선생님 중에 500만 원 받으시는 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손흥민이 몇 살이지 지금? 나보다 어릴 것 같은데. 어려요. 네.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나 연차 이걸 떠나가지고 그만큼 일이 더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높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라는 정도의 어떤 정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치과위생사분들 중에서 이번 설문에 참여는 안 하셨지만 제가 실제로 봤던 분 중에서 월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30대 탑사한 분도 계시고, 제가 본 분 중에서는
맥스 2천만 원까지 봤어요. 월. 그러니까 치과의사 선생님보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는 일도 많고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그런 피해를 받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연봉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가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만드시고 올해 특별한 좀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편차가 굉장히 이제 심한 그룹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입은 지금 약 17만 2천 원의 편차가 있었어요. 네, 근데 10년차 이상 넘어가면 당연히 편차가 크겠죠. 60만 원 이상.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저하고 최대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월급 차이가 뭐 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540만 원 가까이. 뭐 고연차로 갈수록 편차가 커질 수 있는데 중간 연차 중에 편차가 좀 심한 그룹이 있어요. 특히 5년 차가 가장 도드라집니다. 24만 1,523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6년 차보다 지금 5년 차의 편차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5년 차가 제일 좀 격동의 어떤 연차라는 어떤 부분. 그 다음에 급여 같은 경우에 갑자기 좀 상승 구간폭이 좀 큰 곳이 어디냐면 4년 차가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조금 슬픈 게 이번에 신입 평균보다 2년차 평균이 좀 더 낮아요.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올해 신입이 지금 이제 2년차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받고 있다. 물론 이분들도 이제 급여 인상을 하시겠죠, 2년차 분들이. 근데 이제 10만 원 정도 이제 인상하면은 이번 신입하고 이제 똑같다. 15만 원이라고 목표를 세워 끝까지 인상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편차가 굉장히 큰 그룹이 8년 차로 지금 나왔습니다. 아까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게 5년 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10년 차 이상을 제외하고는 8년 차가 50만 8,954원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년 차 선생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급여를 많이 받는 분과 적게 받는 분이 어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연차. 8년 차는 몇 살이죠? 30 초반인가요? 30 정도, 30에서 31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실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실장으로 가면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센티브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8년차 때 편차가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8년차 분 중에 제일 최저가 197만 4천 물론 세후긴 하지만 받으시는 분도 있긴 했어요. 이거는 사실 그런 관리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 단순 업무 위주로 아마 하셔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올해 이번에 제가 통계를 해보면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치과를 선택하는 기준이 예전하고 확실하게 달라진 게 지금 그래도 제일 높은 비중이 뭔지 아세요 혹시? 거리. 맞아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까운 게 맞죠. 특히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지면은 그것도 다 기회비용 상승이기 때문에 거리가 압도적이고 중요한 건 거리를 제외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 항목인데 치과 입장에서는 거리는 어떻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치과를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치과를 옮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치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고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분위기. 바로 분위기였어요. 좋은 분위기. 그래서 조금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감정적으로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급여나 시간보다 이렇게 앞섰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보면 한 5%에서 10% 정도 있는 설문답이 있어요. 비전과 선택지가 없어서 늘 있는데 비전을 가지신 분들 제가 올해 응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택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직장 생활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즐거운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좀 다녀야 되는 이유를 선택지를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멘트 해드릴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식대 부분입니다. 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10곳 중에 한 7, 8곳 정도는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는 치과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 저한테 네이버에서 쪽지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치과에서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데 굉장히 무한당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업주가 식사 제공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고 오히려 식사 제공하는 치과는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 보시고 급여에서 한 제가 볼 때는 15만 원 이상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약 절반 정도 치과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부분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센티브를 특정인에게는 주고 특정인에게는 주지 않는 치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들한테만 주고 일반 근무자들한테는 주지 않는 치과도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책임감 부여 차원 때문에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인센티브가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계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국 단위 조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서울, 경기 계신 분들이 70% 초반 정도로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통계 자료도 서울, 경기권 기준의 어떤 그 참고 자료로 보셨으면 좋겠고, 가끔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셔도 돼요. 왜냐면 서울, 특히 강남 쪽의 물가가 되게 좀 살인적입니다, 정말. 그래서 같은 돈이면 사실 지방 분들이 훨씬 더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나 서울 경기권 기준으로 참고하셔서, 이게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단지 2023년도를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이 있어가지고 대략 전체적인 동향이 어떤지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에서 여러분들 꼭 최고 구별을 받으시는 분들 연봉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이번 공개 자료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영상 밑에 이렇게 댓글 혹은 쪽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개인 답변 혹은 질문이 많을 경우에는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